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충남방송에선 우리 지역 지방의회 의장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선균 홍성군 의회 의장 만나봅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의장님 지난 8대 후반기에 이어서 9대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지난 소회와 앞으로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우선 충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군의 의장 이선균입니다. 먼저 삼선 군의원으로 홍성군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홍성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8대 후반기에 이어 9대 전반기 의장직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충남 혁신도시 완성에 거는 군민들이 기대를 알기에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 구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충남 도청 소재지 위상에 걸맞는 위상 정립과 충남 혁신도시 완성이라는 대업을 수행하며 선진의회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의장님. 좀 불편한 질문을 먼저 드리자면 그 초반에 원구성 과정에서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분들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텐데 지금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홍성군 의회는 두 개의 정당의 11번들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의제 기관이라는 의회의 특성상 양당과 대립으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네. 오히려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옛말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원 구성에서 불협화음이 밑거름이 되어 이후 실시한 연수를 통해서 네. 홍성군 의회가 원팀으로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빨리 가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제9대 전반기 홍성군 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분묘를 통해 원팀으로 화합하며 의회 본연의 업무인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정책 대안 제시까지 성숙한 의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원팀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자, 의장님께서 이제 지난 7대 군의에 입성하셔서 삼선 군의원에 오르셨습니다. 지난 그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 이런 건 잘했다, 반면 이런 부분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관광 CEO로 40년간 여행업에 종사해 왔으며 네. 다양한 지역을 다녀본 경험과 관광 정책의 흐름을 알기에 이를 행정에 접목해 왔습니다. 네. 그 결과 서구면 죽도를 전국 최초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었으며 여객선 운항으로 남당 항과 연계 홍성의 관광자원화를 시켜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모두가 설치를 반대했지만 제가 뚝심으로 밀어붙였던 남당항의 부장교와 죽도와 남당항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개인적으로는 깊은 의정 활동이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남당항과 서우면 일대의 해양 레저 스포츠 육성의 경우 천수만 수자원 보호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실타래가 아직 풀리지 않아 아쉽지만 남당항 관광특구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성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높여갈 생각입니다. 네. 의장님 아무래도 관광 분야에 좀 전문가시니까 이 질문 좀 추가로 즉석에서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용록 홍성 군수가 용봉산에 이제 출렁다리와 모노레일을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네. 그 사실 지난 민선 7기 때는 찬반 논란이 있어서 무산이 됐지 않았습니까? 의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대에서 8대까지 올라온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이 용봉산은 계양계석과 소나무가 우러진 아주 천혜의 명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모노레일과 그 출렁다리를 설치한 지역을 살펴보면 조금은 장소가 좁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좁아서 사람들이 처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굉장히 걱정이 돼서 무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록 군수께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명확한 입장을 아직 밝히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차차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실 예정이신가요? 예, 좀 더 지역민들과 네. 또 전문가와 상의를 한 다음에 네.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중요한데요. 최우선 과제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민생 활성화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어떤 구상 갖고 계신가요? 예, 먼저 코로나19와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 불안정, 또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홍성군의 경제 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 및 첨단 산업의 중심지인 내포 신도시로 충남도청을 비롯한 도내 기관들이 입주해 있으며 충남 혁신도시를 통해 앞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인구 증가로 이어져서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군 외에도 이에 발맞춰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설치 등 인구 유입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 농업의 메카인 의상을 갖고 있는 농축 산업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정보통신기술 즉 ICT를 활용한 스마트 농축 산업 육성입니다. 시설 현대화와 함께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며 가축 및 농작물을 관리함으로써 고부가 가치화할 것입니다. 끝으로 70년대 충남의 대표적인 상권인 광천 경제의 회복입니다. 네. 그동안 고품질로 쌓아온 광천 토구젓, 새우젓과 자래김의 명성을 잇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특산물 축제와 활성화로 지역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해 나갈 것입니다. 네.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게 내포 신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로 이제 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인구 유입이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우선 정주 여건의 경우 생활권과 행정 경계가 일치하잖아 불편함을 겪었던 내포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네. 광역단체인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으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해 내포 신도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마중물이 되어 갈등보다는 화합하며 네. 상생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충남도와 예산군 모두가 바라는 것은 내포 신도시 성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나아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서해 복선 전철 개통으로 서울 1시간 생활권이 된다면 인구 유입과 국가산업단지 및 내포 첨단 산업단지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포 신도시를 충남의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도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뭐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예, 2019년 1월 19일 광천시장을 차진 이낙연 전 총리께 네. 충남 혁신도시를 건의했으나 단칼에 거절한 일화는 홍성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충남 혁신도시에 대해 미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성군은 이에 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왔으며 홍성군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10만 군민 서매운동 등을 진행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충남 100만 도민 서명운동으로 확대되고 충청권을 달래고자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네. 충남 혁신도시는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20만 충남 도민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고인이 되신 이완구 전 총리님이 기획하신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안희정 양승도 지사가 이루지 못했지만 힘센 충남을 내치는 김태흠 지사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함께 인구 10만을 만들 것이며 홍성군 의회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홍성군 의회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도시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도심 원주민분들도 좀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두 문제에 어떻게 균형을 좀 이룰 계획이신가요? 예, 원도심 공동화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네. 우선 홍성의 랜드마크인 조양문을 기점으로 하는 네. 홍주 읍성과 이를 이감아 돌고 있는 홍성천, 월계천을 활용한 특색 있는 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홍주 순교 성지와 함께 스토리텔링화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돋움시켜 관광 산업까지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한층 높여갈 계획입니다. 특히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의병 기념화의 경우에도 홍성읍 구도심에 설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홍주 의병을 시작으로 김자진 장군, 한영원 선사 등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홍성의 의인들과 함께 연계해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네. 의장님 의병기념관 건립 얘기해 주셨는데 이 유치 과정에서 좀 인근 홍성군과 예산군의 좀 경쟁이 좀 예상되거든요. 이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산에 어떤 윤봉길 기념관 옆에 어떤 공원을 해서 공원 세우는 건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네. 단 한 가지 의병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났던 또 의병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났던 곳이 홍주성입니다. 네. 또 그분들이 희생된 분들 900의 총이 홍성군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또 뒤에는 기념탑도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봤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최고로 이렇게 배출이 많이 된 홍성군이 네. 제 적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성에 참 역사 문화 자원이 많은 지역인데요. 이 때문에 그 군의회에서도 문화도시 지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네. 문화도시는 홍성군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의원들과 제주도 서귀포를 찾아 생활문화 플랫폼과 악기도서관, 문화도시센터 등을 방문해 문화도시를 벤치마킹하며 문화도시는 인구 유입과 시민들이 참여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3년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홍성군 의회에서 올해는 문화도시 지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네. 올해 제5차 문화도시 공모에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 구대 홍성군의 전반기에 계획하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군민 중심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책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이를 실천하기 위해 11분의 의원들께서 갖고 있는 개개인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미나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선진 시책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의회 본연의 업무인 조례입법,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에 대해 견제와 감시는 물론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연구단체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예,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성군의회 여야 의원 모두는 군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갖고 의정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네.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예산 낭비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질타를 할 것이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집행부 공무원분들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제 지방의회 또 민심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지 않습니까? 우리 11분의 의원님들, 주민들과 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모든 담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네. 올바른 소통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8월 16일 국제 스피치 학회 편기본 회장님을 초청해서 스피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네. 특히 산업건설의회의 경우 지난 8월 18일 홍성 전통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경제 분야 17개 민간 기관 단체자 등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업, 축산, 수산, 산림, 교통, 환경 등 7회에 걸쳐 92명의 기관 단체장님들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어린이집 연합회를 비롯한 영유아 및 아동 관련 10개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성, 가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청년 등 총 6회에 걸쳐 67명의 기관 단체장님들과 만나서 현안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용록 군수와 함께 홍성군 의원님들도 같이 이제 읍면을 순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조금 실망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수님이 초도순실하는데 거의 건의하는 사항이 통상적인 거였어요. 네. 뭐 농로 포장, 도로 포장, 뭐 배수로 정비. 그래서 조금 실망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임 군수와 군 의원들과 지역 의원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그날 뭐 나온 의견들은 뭐 실제 의정 활동 하시는데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반영이 되죠. 반영이 되고 또 군수님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건 현장 답사와 함께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민원 해결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방송 애청자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9대 홍성군의 의장으로서 10분의 의원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홍성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8대 후반기 의장에 이어 제9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주신 10만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코로나19 자해유행인 상황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당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밝은 미래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비전을 제시하며 출범한 제9대 홍성군 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대의기구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